네, 세 번째 이슈는 성범죄자 박병화 전입의 주민들 발칵입니다. 지금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달 31일 출소를 했거든요. 근데 새 거주지가 경기도 화성시 한 대학가 원룸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화성시에 다시 상처를 안기는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병화가 자리 잡은 지역이 대학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병화가 원룸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대학가에 아무래도 원룸촌이 많잖아요. 그 원룸 주변에는 대학이 있는데 대학교 후문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과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500m 안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걱정이 큰데요. 박병화는 2002년부터 5년 동안 수원 일대 빌라에 침입을 해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였다가 최근 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대책을 세워달라, 이 지역에 살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박병화가 이번에 입주하게 된 그 원룸주택 건물주 가족들도 입주 전까지 몰랐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박병화의 어머니가 와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병화가 직접 와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계약서를 쓸 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건물 또 관리하는 분이 그 가족의 80대 할머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 이제 그 중개업자까지 같이 와가지고 계약을 어머니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병화가 올 거라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 가족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알았다면 우린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화성시와 함께 강제 퇴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강제 퇴거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짧은 시간 안에 강제 퇴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제 퇴거하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계약 기간은 1년이란 말이에요. 네. 1년 기간 동안에 과연 강제 퇴거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현재 박병화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박병화는 전혀 지금 이틀 정도 된 상황이 있는데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최소 한 달은 외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병화는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라고 하고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은 제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한개 중대병력 80명 정도를 현장에 배치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성시도 주민 불안을 고려해서 순찰 초소형 컨테이너를 앞에 놓고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